안녕하세요. 도쿄에 살고 있는 박씨 아저씨, 도쿄 박저씨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들과는 조금 다른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지난 2월 달에 아내랑 딸내미랑 해서 세 식구가 서울 여행을 좀 다녀왔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좀 공유드리고자 이번 영상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브이로그를 만들 만한 능력이라든지 센스가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번 서울 여행에서 사용했던 경비라든지 묵었던 호텔 그리고 먹었던 음식 관련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리뷰를 좀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저희처럼 아이를 동반해서 한국에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런 내용들 관련해서 참고되는 부분들이 약간은 있을 것 같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 부디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2월 달에 다녀왔던 서울 여행 관련된 개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일본 이민 7년 차고요. 도쿄에 거주 중에 있죠. 그리고 2024년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 동안 아주 잠깐 다녀왔습니다. 아내랑 딸내미 그리고 저와 해서 3명이서 다녀왔고요. 항공사는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했습니다. 한국에 다녀온 주요한 목적으로는요. 제 딸내미가 증조 할머니 댁에 정기적으로 방문을 좀 하고 있거든요. 저한테는 할머니죠. 저희 할머니가 아무래도 증손녀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얼마나 보고 싶으시겠어요. 그래서 딸내미를 데리고 증조 할머니 댁에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딸내미가 아무래도 절반은 한국인이다 보니까 좀 거부감이 없이 어릴 때부터 자주 다니면서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한국은 이런 느낌이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알길 바래서 정기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 경비 부분인데요. 이번에 서울 여행에서 지출했던 내용들 비율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전체 비용은 397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원화로 했을 때, 엔화로 환산했을 때 44만 7천 원 정도 되고요. 이거는 100엔 1133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당시 2월 달에 환율이 이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항공권이 들어있다 보니까 교통비가 가장 많은데요. 저희 아시아나 항공 탔고 이코노미로 세석으로 해서 170만 원에 예약을 했었습니다. 194만 원 중에서 170만 원이 항공권이고요. 나머지는 서울 시내 이동 택시비랑 그리고 하네다 공항에서 저희 집으로 돌아갈 때 탔던 택시비 해가지고 한 25만 원 정도는 택시비로 사용을 했고요. 나머지는 크게 알려드릴 게 없어가지고 그냥 식비 30만 원 정도 썼고요. 숙박비 한 110만 원 그리고 쇼핑으로 51만 원 정도. 쇼핑이라고 해봐야 한국 라면이나 조미료 같은 거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딸내미의 장난감이 많죠. 관광이라고 해봐야 키즈 카페 같은데 약간 갔던 거 그거 외에는 없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397만 원 정도 사용을 했다라는 거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내식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쪽 관련된 게 어른들, 여기가 이제 아이들 메뉴가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이긴 한데 그런 것보다는 아이들 이런 거 좋아하죠. 과자 같은 거, 젤리 같은 거, 요구르트 같은 것들을 같이 한 박스에 넣어가지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씩 빼먹는 그 재미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하죠. 한 가지 참고하시라고 여기 적어놨는데요. 저희 아이는 사과 주스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음료 메뉴 중에 사과 주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렌지 주스를 마셔야 되는 상황이 좀 있었는데 그때 당시만 없었는지 항상 없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묵었던 호텔인데요. 이번에는 한 곳에서만 계속 묵었고요.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3박 4일 동안 묵었고요. 금액은 약 105만 원 정도 했습니다. 저희는 조식 미포함이었고요. 룸은 킹베드 1스위트 킹베드가 하나 있는 스위트 룸이었고요. 50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10층에 있는 룸에 묵었습니다. 라운지가 무료였는데요. 이게 스위트에 묵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메리어트 호텔의 골드 회원이라서 이렇게 되는 건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랬다는 거. 그래서 저희는 추가 베드를 하나 요청을 했거든요. 그게 1박당 6만 1,000원이었어요. 이 비용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추가 베드가 6만 1,000원이었다는 거. 근데 1박당 6만 1,000원이다 보니까 3박 비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쪽에서 1박만 받으시더라고요. 저희가 1박만 받고 서비스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조식도 저희 신청을 안 했는데 조식 쿠폰도 2장을 주셔서 마지막 날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골드 회원이라서 주시는 건지 그냥 서비스로 누구에게 주시는 건지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너무너무 친절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호텔이 영등포역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타임스퀘어랑 직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쇼핑하고 식당들도 많고요. 상당히 좋더라고요. 역 주변에 식당이라든지 편의점들도 많아서 이용하기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네다에서 김포공항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11시 좀 넘어서 들어갔나 밤? 그러다 보니까 김포공항에서 호텔까지 택시로 이동을 했고요. 요금은 대략 한 2만 7천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야간 할증 포함해가지고 이동 시간은 택시로 25분 정도 걸리고 지하철로는 45분 정도 걸린다고 나오더라고요.
여기 이제 문이 있잖아요. 요걸로 이렇게 닫으면은 공간을 분리해 가지고 어느 정도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큰 TV가 이쪽에도 있고 이 반대편 여기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기서 보다가 나와서 또 놀다가 아이들 이렇게 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도 편하고 좋더라고요. 공간들이 상당히 넓어서 쓰기 편했고 아무래도 좀 깔끔하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넓고 깨끗한데 가격이 이 정도밖에 하지 않았다는 거. 그렇다 보니까 부담 없이 가족끼리 가서 즐기기 상당히 좋은 곳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이건 저희가 찍었던 사진인데요. 처음에 방에 들어갔을 때, 여기 저희 딸내미가 있네요. 귀염둥이. 아무튼 저희 들어갔을 때 추가 베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키가 보통 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리가 보통 이렇게 나가요. 바깥으로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기 있던 유리 테이블을 이쪽으로 좀 빼고요. 테트리스처럼 이 안에 박아버렸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큰 침대로 사용을 해서 전 여기서 잠을 잤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딸내미랑 아내랑 해서 잤고요. 왜 이렇게 나눠서 자냐면 제가 이제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가지고 같이 자면은 딸내미가 잠을 못 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이제 스위트룸이라든지 아니면 방을 두 개 잡거나 하는데 그게 이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추가 베드를 해가지고 이렇게 넓게 쓸 수도 있었고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도쿄에 있다 보면 눈 오는 걸 볼 일이 거의 없는데 운 좋게 눈을 볼 수 있어가지고 딸내미가 재미나게 놀았던 기억들도 있는데 아무튼 여기는 10층 룸에서 봤던 전경이 되겠습니다. 무료로 조식 쿠폰을 2장 받아가지고 모모카페라고 식당이 있었는데 여기서 아침 식사를 한번 했습니다. 프런트가 있는 5층에 있었고요. 48개월 미만은 무료라고 하는데요. 그 이상은 어린이는 19,000원, 어른들은 38,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붐비지도 않았고 직원분들이 워낙 친절하셔가지고 기분 좋게 식사할 수 있었고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특히 낙지 젓갈, 깻잎 장조림, 미역국 같은 이런 한식 관련된 메뉴, 밑반찬 같은 것들도 꽤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한국 오신 분들도 아주 기분 좋게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 좋아하는 이런 뭐 와플이라든지 블루베리라든지 브로콜리, 물만두 여기는 없는데 빵 종류라 시리얼, 요구르트 이런 거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같이 식사하기에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 되시면 먹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제 한국 가서 먹었던 것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본에 살다 보니까 한국 제품들, 한국 음식점들을 좀 손쉽게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환경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 퀄리티, 맛 이런 부분들이 한국과 상당히 많이 다르고 가격도 상당히 센 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 오면은 일본에서 맛있게 먹기 어려운 것들을 웬만하면 한국에서 먹고 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이번에도 몇 가지 먹었거든요. 그 내용들 좀 정리를 좀 해서 안내를 좀 드릴게요. 일단은 순댓국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13,000원짜리래요. 야, 세상에 일본에서 이런 거 13,000원에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순댓국 특으로 해서 2인분 제가 포장으로 갖고 와서 26,000원에 가지고 왔고요. 딸내미 재우고 아내랑 둘이서 아내는 노알콜 맥주, 저는 소주 마시면서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얼마나 맛있었는지 진짜 세상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근데 이 리뷰 점수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안 좋은 평가들도 많았었고요. 실제로 먹어봤는데 너무너무 만족스러웠고요. 친절하셨고요. 아무튼 진짜 강추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이렇게 한국 음식 파는 곳이었는데 비빔밥 1,500원, 37,000원 정도 되겠네요. 물냉면이고 여기 이제 만두국. 그리고 이제 낙지 비빔밥. 한국 가는데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아직 매운 걸 잘 못 먹어. 그런데 이제 한국 음식에는 거의 대부분 고춧가루가 들어가 있고 매운 것들이 많다 보니까 뭘 먹여야 되나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이들이 이제 그 나물 같은 거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비빔밥에 고추장 빼고 식히신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제 비벼서 주면 아이들 진짜 잘 먹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두국이야 뭐 일본에서도 교자를 정말 많이 먹다 보니까 만두에도 거부감이 없이 잘 먹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항상 이렇게 시켜서 먹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이들이 이제 김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뽀로로파크 갈 때는 항상 저희 여기도 같이 가요. 이름이 궁채라는 곳이었고요. 그래서 뽀로로파크 영등포점 옆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애들 노는 게임기라든지 주변에 푸드코트들도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용하기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보쌈, 족발을 먹었는데 와 진짜 어마어마하죠. 이게 보쌈 플러스 매운 족발 해가지고 막국수까지 포함해서 43,000원이었거든요. 일단 동영상 보면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나오는 게 많아요. 43,000원인데 기가 막히네 진짜. 와 뭐 마늘이며 고추며 상추며 쌈장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진짜. 진짜 감동이었습니다. 감동. 그래서 뭐 막국수도 들어있고 이게 43,000원이더라고요. 왜 여기에 놀라냐면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일본에서 우버이츠로 시켰던 보족 세트거든요. 배달비를 제외하고 5,000원 정도 했어요. 근데 보세요.
여긴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막국수다 보니까 양념이 맛있으면 비슷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메인 이 족발과 보쌈의 이 고기들 자체가 부드럽거나 쫄깃쫄깃하거나 그런 면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고기였어요, 고기.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보세요. 43,000원인데 이렇게 많이 뭐가 와요. 근데 여기는 5,000원인데 이게 달랑 오고요. 일단 맛이 없어.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물론 있는 게 어디예요. 그렇긴 하지만 비용 대비 효과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 보니까 일본에서 뭐 이런 걸 시켜 먹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오면 꼭 이런 거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보쌈, 족발 이런 거 진짜 맛있었어요. 가면 또 먹고 싶어요. 아내가 이 요거 매운 족발 처음 먹어봤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 하더라고요, 진짜. 둘이서 딸내미 재우고 이걸 싹 다 먹으면서 진짜 즐겁게 재미나게 수다도 많이 떨고 했는지 아무튼 이런 시간 갖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이들 재우고 오랜만에 술 한잔 하시고 수다 많이 떨고 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뭐 호텔에서 걸어가면 대충 한 5분 6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이거든요. 영업시간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처음 먹었던 한국에 있을 때도 별로 먹지 않았고 종종 한국에 갈 때도 전혀 먹지 않았던 메뉴이긴 한데 요번에 처음으로 먹어봤어요. 왜 먹게 됐냐면 일본에도 장어 구이 같은 게 유명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엄청 비싸거든요. 그냥 막 이런 돈부리에다가 밥 좀 들어가고 그 위에다가 장어를 이렇게 몇 개 덮어놓은 요게 저렴하면 2,500엔 비싸면 한 5,000원 정도 하거든요. 저 제 돈 내고는 절대 사 먹지 않아요. 보양식의 느낌도 있다 보니까 여름에 회사 돈으로 사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 한 5,000원 정도 하거든요. 이런 거. 그때 진짜 너무 양이 적고 맛은 있는데 아무래도 내가 한국에서 먹던 게 있는데 1kg에 뭐 얼마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 1kg 뭐 이런 단위가 아니라 그냥 뭐 밥 위에 그냥 몇 점 올라가 있는데 이런 가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같은 가격에 만족도가 얼마나 다른지를 체험하기 위해서 요번에 장어를 좀 먹고 왔거든요. 일단 한번 보시면은 여기 진짜 세상에 전화 드리고 한 10분 있다가 가서 픽업해서 갖고 왔는데 너무너무 따뜻하게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요. 파김치, 명이나물, 이 뭐죠? 백김치인가? 뭐 거기다가 이제 생강 썰어 놓은 거. 와,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게 전체 해가지고 69,000원이고요. 요게 지금 이제 적어 볼 수 있는데 요 밑에 한 단이 또 들어가 있으니까 2단으로 쌓여 있더라고요. 진짜 맛있게,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세상에. 그래서 돌아온 다음에 만나는 일본인들 모두에게 한국 가면 꼭 장어를 먹어봐라. 이 얘기를 꼭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뭔 소리야? 왜 한국 가서 장어를 먹어야 돼? 일본 사람들의 머리에는 한국에서 장어가 유명해? 이런 데이터 자체가 안 들어있어요, 머리에. 그렇다 보니까 왜 장어를 먹어? 삼겹살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닭 한 마리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닥치고 그냥 가서 장어 먹어보라고. 그럼 너희들 진짜 일본 와 돌아와서 먹질 못할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아무튼 근데 진짜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족발집이 여기 있었거든요. 이 장어집은 바로 옆에 있어요. 여기도 도보 6분 정도 되고요. 진짜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아이들이 먹기 좋은 메뉴들 좀 정리를 했는데요. 저희 아이 기준이긴 한데 요리는 제가 보통 집에서 다 하거든요. 한식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물 같은 경우를 많이 해주죠. 고사리라든지 아니면 콩나물, 시금치 이런 것들 많이 무쳐서 주는데 진짜 잘 먹거든요. 한국에서 마트 가면은 이런 것들 이제 아주 싸게 팔다 보니까 이런 것들 주면은 잘 먹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김밥을 좋아하잖아요, 아이들. 그래서 이제 김밥들도 좋은 메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치킨 싫어하는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딸내미가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타임스퀘어 안에 이마트랑 남도분식 뭐 이런 데들이 있어요. 거기서 사왔던 메뉴들 가지고 한 끼 또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먹을 수 있는 메뉴로는 이런 김밥이랑 뭐 나물 같은 거, 치킨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섬유질 이런 것들 다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먹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돌아오는 날에 김포공항 국제선 4층에 있던 푸드코트에서 먹었는데 딸내미가 이제 만두 좋아하니까 만두가 있는 메뉴를 같이 시켰는데 그게 이제 물냉면이었죠. 물냉면도 이제 좋아하게 돼가지고 시큼한 거랑 같이 먹게 됐었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에 그러고 보니까 김치찌개 같은 걸 안 먹었네 싶어가지고 이번 여행 때 그래서 김치찌개 비스무리했던 뭐 부대찌개 시켜가지고요 같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34,000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놀기 좋은 곳 하나 정보 좀 공유 드리면요. 딸내미가 아무래도 이제 한국 컨텐츠를 즐길 기회들이 많지는 않은데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뽀로로밖에 없다 보니까 한국 가면은 이제 뽀로로 파크에 데리고 가게 되죠. 딸내미도 뽀로로 파크 가서 아주 신나게 잘 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요번에도 뽀로로파크 영등포점에 다녀왔고 롯데마트 빅마켓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영등포점에 같이 입점이 돼 있어요. 그래서 2층에 가시면은 뽀로로파크가 바로 있다 보니까 아주 입지적으로 괜찮죠. 그리고 끝나면 밑에서 쇼핑도 할 수 있고요. 호텔에서 택시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전경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막 물놀이 할 수 있는 곳들도 있고요. 여기 이제 앞치마 같은 게 있어요. 안 젖게 하려고. 슬리퍼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놀이도 할 수 있고, 여기 이제 스테이지가 있어가지고 정기적으로 여기서 이제 뽀로로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같이 춤도 추고 사진도 찍고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상당히 좋더라고요. 추억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모르는 친구들인데 같이 춤도 추면서 상호작용도 하고 그런 부분들 좋았던 것 같아요. 요 안에 이제 뭐 소꿉장난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좋아하는 곳은 이제 이런 곳들이죠. 볼풀이 있고 뭐 미끄럼틀이 있고요. 그리고 이 위랑 아래에 막 뛰어다니면서 미로처럼 놀 수 있는 곳이 있고 뭐 트램폴린 같은 게 있어요. 나이 어린 친구들만 들어갈 수 있는 트램폴린이 있고 좀 큰 친구들이 들어갈 수 있는 트램폴린이 있어가지고 여기 진짜 넓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놀고 그러면 한 3시간 놀고 나면은 지쳐가지고 저녁에 이제 꿀잠 자는 거죠.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고 말이 안 통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우리 딸내미는 일본말 하고 저쪽 딸내미는 한국말 하면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막 좋다고 같이 뛰어다니고 놀고 그러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아이들 성장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아이들 놀만한 장소 찾으신다면 여기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아무튼 3살 아이를 동반했던 지난 2월 달에 서울 여행 관련해서 경비, 호텔, 음식 관련돼서 초간단 리뷰를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전혀 간단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주저리 이런 거 저런 거 얘기를 해버리고 말았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경비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다녀왔던 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간단하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볼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디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